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의 두 번째 시간, 기후 변화 시대의 신인류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죠? 그쵸. 지구의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리고 지구의 기후가 점차 변하고 있다. 이상 기후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후가 변화했어. 그래서 옛날과는 다른 기후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 것들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 바로 이걸 배워볼 거예요. 엘니뇨라고 혹시 들어봤을까? 몇 년 전쯤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자, 먼저 이 엘니뇨라는 현상이 이런 겁니다. 여기는 페루예요. 페루는 남아메리카 쪽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이 지역은 평소에는 어떻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쪽으로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면 자,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가버리면 여기가 물이 비잖아요. 그 빈 곳을 심층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채워줘요. 그러다 보면 바닥에는 되게 많은 그 동식물의 사체들이 쌓인 영양분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플랑크톤이 살기가 좋아져요. 플랑크톤이 막 많이 살아. 그러면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들도 많이 살아. 그러면 그걸 먹고 사는 큰 물고기도 많이 살아.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풍부한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살고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 페루 쪽 이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지도가 나왔는데 자, 평소에는 이래요. 이게 온도를 나타내 주는 건데 수온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여기가 수온이 더 높아요. 여기는 수온이 좀 낮아. 아까 뭐라 그랬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무역풍이 불면서 여기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요. 표층에 있는 애들가 따뜻하니까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서태평양 쪽으로 가. 그러면 여기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빈 만큼 심층에 차가운 해수가 올라와서 여기는 좀 더 시원해지고 플랑크톤도 많이 산다 그랬어요. 이게 평소의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는 따뜻하잖아요. 따뜻하면 공기가 상승해.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바닷물이 상승하는 거니까 습기가 많아요. 비도 많이 내립니다. 이게 평소인데 가끔 바람이 이렇게 잘 안 불 때가 있어요. 여기에 기압 배치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 그럼 바람이 반대로 막 이렇게 불 때가 생겨요. 그러면 반대로 서쪽에 있는 표층 해수가 동쪽으로 페루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수온이 여기가 평상시보다 훨씬 높아져요. 평시 높아지니까 여기에는 원래 건조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오게 돼요. 반면에 여기는 원래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가 안 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별로 안 살아, 예전보다. 여기 물고기 먹고 살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또 비가 안 오던데 비가 많이 와. 홍수 피해 같은 것도 있고 여기는 가뭄 피해가 막 생겨요. 그래서 이 엘니뇨 현상은 대기의 흐름이 해수에 영향을 미쳐서 전 지구적인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는 건조해져,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고 비가 많이 와. 이쪽은 반대로 건조해져요. 건조해지고 비가 오던 게 안 오는 거지. 그리고 막 여기는 이상 고온이 막 발생해요. 막 여기도 막 이상 고온이 발생했다가 여기는 막 추웠다가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떤 피해가 생기느냐? 홍수. 평소에 비가 안 오던데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등 남미 이쪽 지역에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가 발생해서 막 이재민들이 막 발생해요. 10만 명 이상 발생했대. 2015년, 2016년도에 있던 엘니뇨의 자료예요. 여기는 원래 비가 많이 안 오던 곳이다 보니까 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유럽에 막 이상 고온, 미국에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온도가 너무 더워가지고 막 사람이 죽어요. 너무 더워서. 반면에 이상 저온도 생겨. 그래서 평소에 눈이 안 오던 곳에 안 오던 시기에 막 눈이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강력한 토네이도가 막 발생해서 또 피해가 생기고, 또 이제 식량난이 생겨. 뭐냐면 이쪽 지역에 강수량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키우던 작물이 필요한 것보다 물이 훨씬 더 많아지거나 뭐 침수되거나 이러면서 작물 생산이 줄어들어. 그리고 아까 페루 연안에는 되게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온 영양분 때문에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안 올라오니까 어장이 다시 사라져. 그러면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수만 명들의 식량 부족을 겪게 됩니다. 또 가뭄. 아까 이쪽 지역은 건조해진다 그랬죠. 평소에 비가 많이 오던 데가 비가 안 오니까 엄청 건조해져서 대규모 산불이 막 일어나. 그래서 막 엄청 평소에 없었던 대단한 규모로 막 산불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더워. 뜨거워지고 막 그래요. 별의별 이상 기후들이 막 생기는 거야. 전 지구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 엘니뇨 말고 또 라니냐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대 현상인데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게 바로 사막화예요. 이렇게 풀들이 잘 자라고 있는 애들이 점점 이렇게 황폐하게 변해버리는 사막화 현상.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은 원래 사막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뭐 해설하기보다도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사막이 이쪽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강 기류가 생기는 곳이야. 우리 전에 지구 대순환 봤었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강 기류가 생겨. 하강 기류가 생기는 곳은 구름이 안 생겨요. 구름이 안 생기면 비가 안 와. 애초에 건조해. 그래서 사막이 원래는 있어요. 원래 있는데 이게 점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거야.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올리브가 되게 유명해요. 올리브유가 스페인에서 많이 나와. 근데 올리브유를 나무를 키우려고 산을 싹 밀고 농장을 만들다 보니까 과다 경작으로 남부 지역이 황폐화됐답니다. 자, 이런데도 산림 화재, 과다 방목, 가축을 막 풀어서 키우면 얘네들이 이렇게 뜯어먹잖아. 너무 막 많이 뜯어먹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땅들이 다 사막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산림의 78%가 황폐화됐대요. 중국 말할 것도 없지. 사막화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뭣도 늘어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국토 27%가 사막화되고 매년 서울 면적의 5배씩이 사막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뭐 인도도 면화 재배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막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칠레는 좀 특이해요. 여기에는 광산이 많아. 그래서 막 땅을 파요. 땅을 파다 보면 그 지역의 식생이 파괴되겠지. 또 광산을 하면 광물질이 포함된 지하수가 막 주변으로 흘러요. 그러면 얘네들을 식물들이 먹고 자라면 피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막 다 죽어.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황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게 있어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어디가 사막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과잉 방목, 산림 훼손 이런 것들을 좀 감시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인공 조림을 해주기도 해서 숲을 막 나무를 심어주기도 하고, 또 사막화를 겪는 지역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주자. 이 사막화는 대부분 아닌 것도 있지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방법, 좀 사막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지구 대기와 사막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과학자들의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쵸? 자, 우리 사막화도 봤어요. 또 이제 우리 체감이 되는 기후 변화는 뭐냐면 바로 지구 온난화야. 지구가 점점 더워져요. 올해 여름도 굉장히 덥대요. 그쵸? 그래서 초강력 태풍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하기도 하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더워지니까. 또 홍수나 가뭄, 물 부족, 산사태 같은 재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죽이려는 노력으로 2015년도에 전 세계에서 모여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어요. 길죠? 모여서 우리 지구온난화를 막아보자 하는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도 상승이 많이 됐는데 이거를 좀 줄여보자 하고 설정을 한 거야. 한 1.5도 이하로 줄여보자. 그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 기체 감축을 해야 된다.
온실기체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예요. CO2.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부과를 했어요. 니네 나라는 몇 년도까지 어느 몇 퍼센트 줄이자.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선진국만 그런 걸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모든 나라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실기체 배출량을 빨리 줄여야 돼. 우리나라는 2030년에 37% 정도로 감축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방안을 하고 있냐면 기후변화에 강한 농작물을 키워보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되게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쓰는 에너지들은 주로 화력발전 같은 거 많이 쓰죠. 화력발전은 불을 떼서 전기를 만드는 거야. 불을 떼면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약한 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의 위해 요소를 관리해서 우리 생물 다양성 배웠었잖아요. 생물 다양성을 지켜보자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질병들이 이전에 없던 질병들이 막 생겨요. 예를 들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쩌면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동식물들의 변화 때문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또 조류독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질병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오염, 기후변화 취약계층, 미세먼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기관지나 이런 폐가 약한 사람들은 위험해졌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2050년의 전망이에요. 지금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지금 변하던 추세대로 쭉 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옛날에 2012년에는 평균 기온이 10.5도였어. 근데 이게 쭉쭉쭉쭉쭉 지나서 2050년이 되면 16도 정도 될 거래요.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온도 상승이에요. 여름만 생각해 볼까? 지금이 30도라고 생각해 봐. 35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나지. 자, 그래서 해수면이 27cm 정도 상승할 거래. 강수량은 15.6% 정도 증가할 거래. 그리고 예상되는 환경 변화 이런 게 있어요. 열대성 외래 식물이 자라고 또 병충해가 확산될 거다. 동해에서 참치가 살 거다. 소나무, 전나무는 말라 죽을 거다. 눈이 오지 않아서 스키장이 사라질 거다. 사과 재배지가 점점 올라가고 키위, 망고, 바나나 이런 농사를 좀 더 위에서 할 수 있을 거다. 벼 생산량도 줄어들고 서울 면적의 4배 이상이 침수될 거래요. 바닥 해안가는 다 침수되는 거야.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전국이 아열대 기후권으로 진입하고 겨울이 따뜻해져서 벚꽃이 진해 벚꽃 축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다양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많은 변화가 올 거야.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이렇게 너무 스키장도 없어지고 벚꽃축제도 없어지고 이러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줄여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